닥터 스트레인지는 기존의 아이언맨 1과 캡틴 아메리카 1과 비교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어로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오리진격의 시나리오이며 그동안 많은 오리진 영화들이 있었죠.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앤트맨. 이와 같이 지금까지 총 6편의 오리진 영화들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연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리진 영화를 꼽으라면 아이언맨입니다. 하지만 마블이 히어로 영화 시장에서 팬들에게 쐐기를 박으며 믿고 보는 마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영화가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앤트맨이었죠. 전혀 알지 못했던 생소한 히어로를 전 세계적으로 각각 7억 불, 5억 불 이상 흥행시키며 그 어떤 히어로라도 마블 손을 거치면 흥행작으로 거듭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흥행 뒤에는 그동안 마블이 여러 히어로들의 솔로 무비와 어벤져스를 통해 쌓아왔었던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죠. 이런 마블의 노력이 11월을 통해서 정점을 찍으면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마블에서도 7번째 오리진 영화가 나온 만큼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히트 공식들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영웅의 탄생, 빌런의 엄습, 밝혀지는 사건의 흑막, 마지막 보스 처리, 이러한 공식을 따르며 매우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템포 역시 기존의 마블 영화처럼 약 1.2배속 한 듯이 살짝 빠릅니다. 군더더기 있는 부분은 과감히 편집하고 핵심 내용만 적절하게 배치하여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발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7분이었던 앤트맨에 비해 2분 줄어든 115분 러닝타임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꽤 발빠른 전개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인피니트 스톤 중 하나인 타임 스톤이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이었던 영화 루시에서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영화에서 말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손목시계가 매우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이는 스트레인지의 극중 심정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수술 중 째깍거리는 시계를 가리라는 장면, 스트레인지가 턱시도를 입으면서 시계를 고르는 장면, 티벳에서 강도들이 시계를 뺏으려다 시계가 깨진 장면, 크리스틴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시계를 고이 벗는 장면, 마지막 생텅생토롬에서 다시 시계를 차는 장면 등 스트레인지가 시간 마법을 배우다 원과 모르도에게 경고를 들은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내러티브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1이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리면서까지 영생을 했던 이유와 손의 부상으로 인해 다시 의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스트레인지의 트라우마 등이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좀 더 강력한 내러티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인셉션과 매트릭스, 공각기동대 등의 영화로 양자학 또는 다른 차원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조금 더 영화에 대한 무게가 실려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영화의 전개는 물 흐르듯이 매우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깊이 잠수해서 심해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랄까요? 아무래도 이후 등장할 후속편을 위한 스토리 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기원을 다룬 스토리로서 그의 탄생과 성장 과정, 세계관에 대한 설명, 후속작에 대한 암시 등을 정말 상당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블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성공적으로 풀어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마법사들의 액션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마법사들처럼 지팡이를 흔들며 불이나
레이저를 쏘며 공격하진 않습니다. 주로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표현되는 마법은 시공간을 다루는 능력과 유체 이탈입니다. 그리고 미러 디멘션을 만들어 현실과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등장합니다. 개봉 전 케빈 파이기는 마법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라고 설명했지만 영화에서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비로운 힘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마법사들도 격투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스트레인지는 격투에도 능하다는 설정이었으며 영화에서는 모르도와 에이전트 1, 캐실리우스 모두 각자의 마법 무기를 이용해 근접 공격을 펼칩니다. 물론 건물 구조가 바뀌며 현실이 뒤틀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도 가능했겠지만 영화의 긴장감을 위해서 너무 강력한 마법 사용에 제한을 둔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블이 11화까지 거치면서 쌓은 액션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 해석이 매우 놀랍습니다. MCU 영화에서는 항상 개그 요소를 빼놓지 않습니다. 약간의 빈정거림 섞인 농담을 주로 일삼는 토니 스타크, 백치미가 이제는 주 매력이 되어버린 토르, 아예 충판을 벌인 피터 콜, 11호에서 개그 담당이었던 스콧 랭 등 모든 남자 주인공들은 일단 유머 코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로의 매력이 조금씩 겹치지 않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베네딕트가 보여주는 스트레인지의 허당기 섞인 유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쿠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토르와의 입담이나 이후 토니 스타크와의 만남에서 둘의 케미도 역시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비테이션 망토와 함께 보여주는 케미는 마치 토니와 자비스를 연상시키게 할 만큼 멋진 조합이었죠. 스트레인지의 성격 중 오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부분이 조금 묻힌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소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성을 상당히 훌륭하게 연기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 싱크로율도 한몫했겠죠.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원작의 연출이 영화에 재현되어 나타난 것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고지식하고 까탈스러우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성격을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부분이랄까요?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 1을 연기한 틸다 스윈튼입니다. 사실 원작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동양인에서 서양인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영화 내에서 존재감이나 매력이 상당했습니다. 스트레인지라는 제자를 받아들이고 소서러 슈프림으로서 지구를 지키는 그녀의 어깨에 얹혀진 짐의 무게와 지혜, 현명함, 강인함 등이 골고루 발산되며 특정 씬에서는 오히려 베네딕트를 압도할 정도의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액션씬에서는 섹시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면 조금 오버일려나요? 그 외에도 극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 크리스틴 팔머에게 레이첼 메가담스와 스트레인지 못지않게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모르도의 치웨텔, 영화 내내 악역 포스를 뽐내는 매즈 미켈스 등 상당히 인상 깊은 연기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봉 전에도 수없이 나왔듯이 닥터 스트레인지 영상미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인셉션에서 등장했었던 건물과 도시가 접히는 연출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한층 강화되어 표현됩니다. 특히 초반 오프닝 씬에서 나왔던 에이전트 1과 캐실리우스와의 전투와 닥터 스트레인지와 모르도가 함께했던 뉴욕 시가지 전투는 이 영화에서 단연 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아이맥스로 2번, 2D로 한번 감상을 했는데 아이맥스가 단연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CG 작업팀이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담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제작비는 1억 6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11호와 베데슈가 2억 5천만 달러로 올해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트 1이 스트레인지에게 처음으로 고차원의 세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구를 벗어나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혼이 쏙 빠질 정도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대혼란을 겪는 스트레인지의 모습을 매우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의 전개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전환점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면마다 인상적인 비주얼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 부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할 정도로 모든 장면들이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앞으로 MCU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타노스를 상대해야 되는 주요 어벤져스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함께 투톱으로 이끌어오던 영화의 중심에서 스트레인지가 가세함에 따라 3톱 체제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물론 MCU의 개국봉신 아이언맨과 어벤져스의 정신적 지주인 캡틴 아메리카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 인지도나 역할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페이지 3의 첫 단독 솔로 무비의 주인공으로 포문을 장식한 것은 케빈 파이기가 그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홍콩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함께 등장하기도 했었죠. 개봉 후 여러 많은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리진 영화를 다루고 있는 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관람한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역시 마블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의 세계관이 한층 더 다양해지는데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히어로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자연스럽게 세계관에 녹여내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욱 몰입이 잘 되었으며 제작진들이 MCU라는 큰 세계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장을 나올 때는 얼른 닥터 스트레인지의 후속작 혹은 다른 히어로들과의 케미를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영화를 좋아하시고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2시간 동안 환상적인 사이키델릭한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